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여러 돼서 그 종목들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종목은 웹젠인데요. 웹젠의 2분기 실적은 매출이 2% 하락, 영업이익은 10% 증가, 당기순이익은 12% 증가해서 누적 순이익은 지배기업 누적 순이익은 390억 정도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면 퍼 10 아래 정도 되는 거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7,100억이니까요. 제가 지금 8월 10일 종가 이후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보시면 웹젠은 좀 유엔들이 많이 주가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2년 전에도 외인이 올렸고 작년 초부터 주가 떨어진 게 외인이 관여한 것 같기도 하고, 외인이 지금 27% 정도 되고요. 많을 때는 30% 넘으니까요. 최근에 외인은 매수 중이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도 중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실적이 정체 중이잖아요. 약간 정체 중이니까 그때는 실적 좋아지는 걸 기대할 건 아니고 자산 가치는 수익 가치 대비해서 싼가 그런 걸 보는 건데요.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 차익금 3,300억이고 시가총액이 7,100억이니까 꽤 많은 자산을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이게 원래 영업이익률 30%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영업률 20% 이상 종목 중에 실적이 크게 폭락하고 이런 기업 아닌 이상 PBR 1.0은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이 종목도 보시면 몇 년 PBR 변두를 보시면, 물론 2년 전에 PBR은 0.6까지 떨어졌죠. 근데 대응 보시면 1.0 아래로는 잘 안 떨어져요, 이 종목이. 이게 크게 매출이 하락하고 자산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0 전후면 비싼 가격으로 말 못 하거든요. 물론 이 회사 단점을 보시면 여기 이제 배당이 없잖아요. 배당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기도 한데 장단점을 알고 이제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대차장부에서 보면 계속 줄고 있죠. 가격은 많이 싸졌는데 실적은 꺾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차장고가 줄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장이 갑자기 오늘 안 좋아진 걸로 생각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시황을 분석을 갑자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보고요. 왜냐면 그걸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주식 투자 생활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하는 거, 기관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매일 무슨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 힘들고요. 그분들은 이제 직업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해하지만, 저희들은 그러면 안 되고, 싼 가게 사는 거에 주력하고, 시황이 갑자기 변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싸면 또 사는 거고, 중기적으로 주가 좌우하는 요소인 금리도 마찬가지고, 금리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기업실적 좋은 종목은 좋은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집중하고, 단지 주가는 그런 수급이라든지 금리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주가가 싸질 경우에 기업 가치 대비 쌀 때 매수하고 홀딩하는 것이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행위고, 가치 투자 대가라고 하신 분이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 보면 비싸다고는 말 못했고요. 제가 30종목 말했는데 그 종목 중에 사는 게 더 낫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종목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언급하는 건데요. 이번 달에 이제 볼만한 종목이 있나, 아직 덜 올라온 종목이 있나, 실적 대비해서 싼 종목이 있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언급한 종목인데요. 아무튼 이제는 15,000원까지 떨어지면 계속 매수해도 괜찮죠. 보시면 몇 년 동안 주가 보면 15,000원 위아래가 싼 가격이 있어요. 그쵸. 물론 5만원까지 올라온 지 이건 거품이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고, 4만원 정도에서 한 반토막 났고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좀 꾸준히 매수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종목은 W게임즈인데요. 2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은 5% 하락, 영업이익은 14% 하락. 문제는 이제 세전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어요. 영업이익이 한 400억 나온 건데 지금 세전이익이 마이너스 500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영업이익이 문제가 생긴 건데, 이제 지금 기업 보고서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되게 안 좋은 거죠.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일회성을 하기도 이게 너무 커요. 왜냐면, 이 1, 2분기 합쳐서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배 기업 주주 순이익은 이제 조금 흑자로 났지만, 아무튼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돼 버렸으니까 뭐 좋다고 말 못하겠고요. 이거네요. 여기 남았네요. 당사는 2022년도 2분기 소송 충당 부채로서 925억을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였어요.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건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일회성을 하니까, 이 일회성 비용이라는 것은 원래 다음부터 이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가는 떨어지죠, 당연히. 왜냐면 돈이 없어진 거니까, 오히려. 순이익이 적자난 거니까. 근데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있으면 막 3만원까지 밀어버린다. 지금 PBR이 0.8이거든요. 근데 보통 게임주가 0.5, 잘 버는 게 0.5는 잘 없죠. 보시면 2년 전 최저가가 한 35,000원 전후였거든요. 만약 35,000원을 뚫어버리고 3만원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거의 이게 5년 신저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매력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웹제너와 비교하면 웹제는 이제 PBR 1.2 정도 되는 건데, W게임즈가 만약에 지금 보시면 BPS가 5만원이니까 25,000원이 PBR 0.5고 3만원까지 뚫어버린다. 지금 일회성 요인으로 적자나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35,000원 뚫고, 그러면 이제 2년 전 신저가를 때리고, 그 다음에 3만원까지 밀어버린다. 그럼 이제 5년 신저가를 때리는 거거든요. 5년 신저가가 아니라 보면 이제 상장 후 신저가를 때리네요.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게 있잖아. 어정쩡하게 실적 나온 것보단 실적이 좀 일회성으로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너무 과도한 하락이 있어. 그 과도한 하락인 것은 이 종목 같은 3만원을 때려버린다. 그럼 그걸 매수한 게 오히려 나중에 투자 수익이 높은 경우가 왕왕 있어요. 주식시장이 좀 그렇죠. 실적 잘 나온 거 사는 것보단 실적 덜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일회성 비용을 처리했는데, 주가가 너무 싸져 버리면 또 이제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자산 가치와 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항상 그렇진 않죠. 아무튼 일회성 비용으로 적자 났지만 그것도 좋다 말 못합니다. 이거 3만원 때리면 그때는 좀 다른 상황이죠. 일회성이니까. 아무튼 기업 실제하는 게 진짜, 기업이라는 게 진짜 생물 같아서 예상치 못한 비용 처리를 하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아무튼 3만원 뚫으면 이제 상장 후 신저가고, 상장 후 신저가는 거 어떤 종목도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차익금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900억대가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3천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차익금은 3천억 정도, 현금상 자산 3천억 이상 있는 거니까, 만약에 3만을 때려버리면 PBR 0.5, 25,000 0.5니까 그때까지 많이 주가 밀어버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익 가치는 안 좋아졌지만 일회성이고 이게 최근에 지금 정체적인 매출 좀 하락하지만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싼 거고요.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 아니니까,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악재고요. 이게 3만원까지 밀어버린다면 그때는 상장 후 신저가이기 때문에, 상장 후 신저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기존 매매자들이 다 물린 가격이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 근데 이게 그 비용 인식이 일회성이다. 나쁜 상황이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는 게 0.5라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고요. 또 이제 3분기에 4분기 실적 나오면 주가 날아갈 거예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튼 제 말 듣고 사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주식 투자 매수가 가장 중요해요. 잘 버는 게 비싼 게 사는 것보다 싼 기업을, 못 보는 기업을 너무 싼 가격에 사면 그게 투자 수익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아무튼 35,000원을 뚫으면 2년 전 신저가 때리고, 3만원 뚫으면 상장 신저가 때리니까, 그쯤은 되면 제가 다시 언급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매수하면서, 제가 보통 요즘에 매수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무튼 이번 기회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은 뭐 나오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종목은 제노레예요. 제노레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31% 증가, 영업이익이 27% 증가, 당기순이 28% 증가로서 최근에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것 중에 이제 잘 나온 것도 있고 못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언급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꽤 잘 나온 수준이고요. 보시면 최근에 계속 실적이 좋아요. 보시면 작년부터 계속 작년부터 올 2분기까지 실적이 지금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문제는 가격이 조금 안착한 건데, 그리고 낙폭이 좀 적은 건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막 7,000원으로 떨어지면 저도 매입하고 싶죠. 아니 PB 1.05든지 제너레이 같은 6,599원이 PB 1.0이니까 이제 6,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할 만하죠.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요. 단지 이 종목을 제가 매입 안 한 이유는 낙폭이 좀 적어요. 낙폭이 적은 것이 좀 과거에 보면 회복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한 건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누가 수급이 크게 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개인이 지금 1년 동안 33억 매수한 상황이고 외인도 8%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적이 좋아진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 종목을 볼 때 이제 만에 자꾸 이런 게 많이 안 늘어나요. 생각만큼. 그렇죠. 물론 이제 시총이 적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110억, 150억, 190억, 196억 안 늘어난 건 아닌데 막 엄청나게 파격적이진 않네요. 보니까 보시면 이게 돈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100억, 80억, 150억, 38억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적지 않아요. 보시면 100억, 80억에서 한 150억 돈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도 한 40억에서 한 90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금액, 그 이제 자본 지출이 꽤 적지 않죠. 적지 않으니까 돈 쌓인 게 좀 적겠죠. 그게 좀 꺼림직하고요. 배당이 100원 적죠. 배당이 1%, 2% 겨우 되는 거니까. 아무튼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최근 2년 동안 지금 작년부터 한 5분기 연속으로 실적 좋은 거니까, 괜찮은 거니까 뭐 나쁘다 말 못하겠고, 다만 이제 가격이 엄청 매력적이지 않죠. PBR 1.5 정도인데 ROE가 한 15 정도 나오는 종목이니까 퍼 10 정도 나오는 건데, 낙폭이 좀 적고 PBR이 엄청 매력적이지 않다. 그거 이유 말고는 솔직히 실적 좋으니까요. 살 게 없다. 내는 실적 좋은 것만 사고 싶다. 그러면 뭐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적 좋은 게 원래 갖고 있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제 개인 선택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노레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나스미디어고요. 나스미디어 2분기 실적은 보시면 매출은 32% 증가, 영업이익도 34% 증가, 당구수익도 32% 증가로서 이번 실적은 꽤 잘 나왔네요. 제노레이처럼 실적이 잘 나온 편이고요. 보시면 8월 9일에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덕에 오늘 장이 좀 안 좋은데 뭐 4%까지 증가했네요. 주가가. 그 덕을 본 거겠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최근에 실적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작년부터 실적이 뭐 한 자릿수 이상은 증가 중이고, 그러니까요. 이 회사 지금 많은 차입금이 1,100원인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 이제 유일한 문제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채 총계가 좀 커요. 부채가 100% 넘으니까요. 그게 예전부터 부채가 높았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뭐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언급한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자산 상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매출 채권이 커요. 매출 채권이 크잖아요. 그 매출 채권이 크니까 매출 채무도 크겠네 보니까. 그쵸? 매입 채무도 크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못 받고 뭐 많이 안 갚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이제 뭐 계속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재무 상황을 보시면 이게 한 현금성 자산이 한 1200억 있고, 뭐 부채비율이 100% 넘으니까 이게 뭐 재무 상태가 좋다고 말은 못 하겠네요. 못 하지만 지금 기업 보고서를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1분기는 영업 활동 현금이 안 좋거든요. 2분기는 좀 좋아지려나 모르겠네요. 보시면 이제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자본 지출이 크지 않아요. 그쵸. 업종 특성상 뭐 자본 지출이 클 일이 잘 없죠. 보시면 디스플레이 광고하니까 한번 하면 이제 뭐 크게 변하지 않은 이상 뭐 자본 지출이 있을 리가 거의 없죠. 보시면 또 이 종목 보시면 최근 상황은 뭐 개인이 좀 매수하고 뭐 외에는 매도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기관에 들어와서 4% 올렸는데 장이 안 좋은 와중에 4% 올리니까 많이 올린 거죠. 이 종목이 지금 ROE가 10에서 14, 5 정도 나온 상황이고, 이 종목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20%짜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 20%짜리는 PBR 1.0 아래면 되게 싼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기업 가치가 변화가 큰 종목 있잖아요. 막 매출 이런 게 그런 종목이 열외고, 매출이 대부분 이제 IT나 반도체 아니면 기업 가치, 그러니까 매출 이런 게 막 급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이 종목도 보시면요, 몇 년 동안 PBR 밴드를 보시면 1.0이 거의 없죠. 이 2020년도에 잠깐 0.9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때 매수 기회였죠. 제가 말하는 ROE 영업이익 20%짜리가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광주 신생 이런 거 빼고요. 대부분의 영업이익 20%를 계속 유지한 종목들, 20% 이상을 유지한 종목들은 PBR 1.0 이상을 보면 되게 매력적이고, 그 종목들은 PBR 밴드를 보세요. 몇 년 동안. 그러면 1.0 아래는 잘 없어요. 뭐 100%는 아닌데 대부분 그러거든요. 제가 엄청난 많은 정보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물론 예외 종목이 있어요. 뭐 광주신생활 여러 예외 종목이 있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매출이 급변하는 종목들, 뭐 IT 반도체는 제외고요. 걔네들은 뭐 매출 갑자기 뭐 50%도 줄고 이러니까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매출 큰 변화 없는 종목에 국한한다면 영업률 20% 이상 종목, 항상 20% 이상 나오는 종목은 PBR 1.0 아래는 매수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확인은 매년 PBR 밴드를 보시고요. 1.0 아래는 잘 없었나 그거 보시고, 그럼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매수하면 괜찮거든요. 2년 전에도 그랬고요. 이 종목도 당연히 1.0 아래면 매력적이고요. 1.0 아래라는 것은 BPS 18,000 아래를 말씀하는 거고, 2만원 뚫으면 되게 매력적인 거죠. 이 회사가 뭐 매출이 급나가지 않은 이상. 최근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오늘 지금 8월 10일 종가를 이후에 지금 종목들 보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140원 매수한 상황인데, 뭐 아무튼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잘 나온 것은 홀딩가 가장 좋고, 주가 떨어지면 매수 사유로 엄청난 긍정적 또 뭐 엄청난 뭐랄까 그런 사유가 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스비는 실적이 잘 나왔던 걸 말씀드리고요. 뭐 떨어지면 계속 매수하고, 뭐 지금 아주 싸진 않거든요. 퍼 10 정도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떨어질지 잘 모르고, 최근에 지금 실적이 계속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보면 지금 7월 4일 이후로 주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데 누가 팔겠어요? 파는 게 바보지. 이 종목 같은 게 실적이 많이 주가가 오늘 갑자기 떨어지면 좀 주소 담아도 괜찮고, 보시면 22,000원 아래는 잘 없네요. 최근에 보시면. 그렇죠? 부채가 큰 건 인식하시고요. 아무튼 뭐 보유자라면 홀딩 해야죠. 당연히 실적 잘 나오는데 파는 건 아니죠. 실적 잘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다섯 번째 종목은 가비아인데요. 이 종목도 실적이 잘 나왔네요. 매출이 24% 증가, 영업이익이 41% 증가, 당기순이익도 71% 증가. 그래서 꽤 실적이 잘 나왔다 보고요. 제가 보통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것 제가 30종목 중에 보면 대부분 실적 잘 나온 거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나온 게 좀, 이번 실적 잘 나온 게 좀 많은 거죠. 최근에 실적 보시면 가비아 같은 거 보면 5년 연속으로 지금 매출 영업이 증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단점이 있죠. 단점이 이제 순익을 나눠 갖는 거죠. 그게 좀 전 마음에 안 드는데, 보시면 지배기업 주주지분이랑 비지배 주주지분이 뭐 반씩 있기 때문에 순익도 거의 나눠가죠. 이렇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영업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영업이익이 반으로 나눠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괜찮으면 사는 건데요. 뭐 가비아는 뭐 아무튼 순이익을 나눠 갔더라 하더라도 최근 5년 연속으로 매출 영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거죠. 그런 정도 많이 없어요. 5년 연속으로 매출 영업이 증가한 기업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정말 드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을 나눠가는 걸 감안하시고요. 최근에 보시면 많은 차입금이 줄다가 다시 이제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오너면, 기업 오너면 좋아할 종목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오너면 당연히 실제 계속 증가한 종목을 갖고 싶죠. 통째로. 물론 이제 저가에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꽤 괜찮다 보고요. 실적이 좋으니까 뭐 2년 전 주가를 때릴 수는 없고요. 보시면 이게 PBR이 최저 PBR이 12, 최고 PBR이 17 정도 나오는 거니까 퍼 10 아래 산 게 좋은데 지금 PBR 1.6이니까 그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지금 최근에 막 매수하고픈 가격 안 오죠. 10,000원 아래 되든 이제 그래야지 좀 매수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실적이 아무튼 잘 나온 거고요. 보시면 배당도 보시면 배당이 1%가 안 나와요. 10,000원이라면 100원은 나와야지 1%인데 지금 배당이 짜네요. 짜고 보시면 몇 년 PBR 밴드를 보시면 거의 1.0 안에 떨어진 얘기 한 번도 없고요. 2020년대 보시면 그때 잠깐 1.0 떨어졌었네요. 그래서 1.0 아래는 허용을 잘 안 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좋아하는 용역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영업이익이 높든지 ROE이 높든지, 그럼 그것도 아니면 영업이익률 한 15%, ROE 한 15%, 이게 이제 거의 특급은 아닌데 준특급 종목이 이러거든요. 영업률 15% 정도, ROE도 15% 정도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꾸준한 기업이 이제 준특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영업이 또 엄청나게 높진 않고 ROE도 엄청 높진 않은데 둘 다 병행해서 높은 거니까 그런 기업은 뭐 매수할 만하죠. 보시면 이거 보시면 몇 년 동안 2012년부터 한 2020년까지 되게 장기간이잖아요. 되게 장기간 동안 주가가 오르내리겠어요. 5천원에서 7천원 사이에. 그냥 이걸 홀딩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기업가치 증가했을 때, 이게 이때가 좀 올랐던, 많이 비쌌던 가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레벨업 돼가지고 비쌌는데 얘 사면 이제 고시하는 거죠. 계속 기업가치 증가하지만 워낙 비싼 상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또 주가가 레벨업 하는 거죠. 기업가치 레벨업도 있지만 주가 레벨업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치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 비싼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주가 좀 싸 보이게 되죠. 기업가치 증가하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죠. 2018년도에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주가의 레벨이 있었던 거예요. 한 단계. 그 다음에 또 이제 2020년도에 또 한 번 레벨업 되는 거죠. 그래 기업가치 이렇게 쭉 증가 중인데 주가는 비싸지다가 횡보하다가 기업가치 주가가 또 이제 갭이 줄어드니까 다시 주가가 한번 레벨업 되고 또 한 번 이번에 레벨업 되고 그 상황이에요. 위에서 보시면 딱 보면 알겠지만 자본 총계가 지금 보면 2018년도 연말 자본 총계는 1,100억인데 지금 2,100억이잖아요. 그쵸? 물론 이건 지배 이 가비아 지배주 자본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배기업 주주지분은 2019년도 연말엔 700억인데 지금 1,000억 늘어났고, 비지배 주주지분도 이렇게 늘어났고 그랬죠. 아무튼 꾸준히 기업가치 증가하는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 가비아 오너라면 좋아할 종목이죠. 제가 저번에도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모두 치면서 잘못 치면 가비아 이 종목이 떠요. 그래서 원치 않게 이 종목을 자주 보게 되는 건데, 피델리티 보시면 이게 피델리티 9%잖아요. 피델리티도 이 사람 이 회사도 진짜 이 사원 회사는 아예 안 사요. 수익이 괜찮은 종목을 그냥 사서 그냥 장기 홀딩 해버리는 게 정형적인 피델리티 매매 방법인데, 남이 올리면 수익 실현하죠.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피델리티가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기업 5% 이상 공시한 가장 많은 종목을 공시한 기업이 이제 그 투자회사가 피델리티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는 역할도 하죠. 이분들 때문에. 왜냐면 이분들 있는 거 알고 주가 올리면 이분들 수익 실현하는 거 아니까 대부분 다 할 거 아니에요. 주가 올리는 사람 대부분 저보다 이제 항상 경험 많고 고수들 아닐 거예요. 고수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데도 그래도 주가 레벨을 하죠. 근데 피델리티를 막 엄청난 수익률을 목표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종목을 많이 사가지고 홀딩하면 누군가 올리니까 그때 또 좀 수익 실현하고 이런 전형적인 기업이거든요. 제가 되게 오는 기간 봤으니까 뭐 맞을 거예요 거의. 아무튼 좋은 종목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이네요. 오늘 8월 10일 이제 장 마감하고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이게 좀 저도 이제 전업한 지 10몇 년 됐지만 이게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주가 오르내림을 너무 지켜보면 피곤해요. 피곤하고 매매하는 것 자체는 정말 피곤한 행위고요. 자주 한다는 건 좀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몇십 년 할 건데 매매를 자주 한다. 저는 자주 매매 못 하거든요. 심장이 떨리니까요. 뭐 저희들은 이제 뭐 궁극적 목표는 대가들처럼 편한 투자 생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대가들만큼 큰 돈을 못 벌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편한 노후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버핏을 보든지 찰리 머거 보든지 피터 린치 보든지 뭐 세스 클라마이나 뭐 다 보시면 피터 린치나 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했거든요. 그 원천에는 가치 투자 한 것도 맞고 가치 투자는 매매를 자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싼 구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매매를 자주 안 하고 그러니까 싸게 사고 물론 뭐 싸게 산다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현금이 있으면 매수하고 현금 없으면 그냥 홀딩 하는 거죠. 저가에만 다 매수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대가들이 과거 경험당 그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세스 클라만 제가 동영상도 올렸지만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 엄청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몇십 년 경험을 한 분들인데 돈도 많고 대부분 오너잖아요. 그분들이 한결같아요. 똑같이 기업같이 가만히 쌀 때 사고 그냥 홀딩해라. 너무 비싸진 팔라. 이게 기본적인 매매 공모이거든요. 자주 매매한다는 것은 되게 겸손하지 않은 투자였잖아요. 저도 이제 계속 아직까지 배움이 아직 부족하니까 깨우치려고 노력하지만 자주 매매는 되게 안 좋아요. 항상 성공하지도 않고 특히 금액이 커질 때는 정말 실수 많아지거든요. 저도 이제 뭐 흥분해서 사고 막 이런 경우 많은데 이제 점점점 줄이고 싶은데도 아직까지 뭐 그런 게 있죠. 제가 조만간 지금 채널 2개 더 만들고 싶어서 만들려 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나니까 채널 만들어 놓기만 하고 지금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간 내서 제가 조만간 이제 책도 읽어 드리고 좀 더 진짜 주린이를 위한 동영상을 올리는 채널도 만들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특히 저 같은 전업자는 장이 안 좋은 걸 지켜보면 좀 괴롭죠. 오늘도 안 좋잖아요. 많이 지금 뭐 몇 프로씩 떨어진 정도 많네요. 아프리카 TV도 5% 떨어지고 뭐 얼마 전에 10%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거의 전환되는 느낌인데 보니까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 원래 그래요. 아무튼 주식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다는 게 뭐 기업 가치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거 매수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쉬운데 홀딩하고 뭐 인내하고 뭐 이런 게 엄청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주식사 하신 분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아무튼 뭐 공포장은 지나간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뭐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아무튼 싼 종목 있으면 조금씩 매수하시고요. 더 떨어지면 좀 더 매수하시고 아무튼 첫 매수 시작한 다음에 추가 하락 시에 매수를 추가로 진행하지 못할 종목 애초에 매수를 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되게 여러분들 계속 경험하시고 저도 경험하지만 잘 아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최고예요. 보시면 이제 과거 경험을 여러분도 하셨고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는 종목 중에 막 급락할 경우에 매수했을 때 그의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